안녕하세요. 펀드메딕입니다. 트럼프 관세 폭탄을 가장 세게 받은 베트남의 긴급 점검 시간입니다. 에이스 베트남 VN30 ETF가 있고요. 올해 연초 이후에 트럼프 관세 위험만 잘 넘기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관세라고 제가 힌트도 기억 시읒 넣었는데 1월하고 3월달 정말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베트남 정부도 트럼프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. 이거 보시죠. 전 이런 정말 한 국가의 지수의 차트가 이렇게 수직낙하하는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본 좀 패닉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한 두 자릿수 한 15% 좀 넘게 수익이 나다가 거의 지금 원금 수준 좀 밑돌 때까지 내려와 버린 한 번에 수익을 반납한 상황이라고 지금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최근 모습인데요. 이렇게 수직 낙하하다니 정말 좀 당황스럽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. 일단 46% 관세 폭탄을 두어서 무엇보다 현지에 공장을 둔 우리나라나 미국 기업 등등이 다 난리가 났죠.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서 인도네시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재발등, 자국 기업의 재발등 찍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향후 협상을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관련해서 우리자산운용에서 발간한 베트남 긴급 점검 관련된 리포트를 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 같은 경우 무조건 관세를 때려 맞으니까 중국에서 탈출해서 공급망이 다 변경됐잖아요. 그래서 그때 서플라이 체인의 뭐 변경 등등이 핵심 키워드였었는데 그때 떠오르는 나라가 베트남이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,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상호 관세를 때려 맞아 버렸어요. 이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주변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. 그리고 이런 최혜국 대우 같은 관세, 이런 그 우방국을 대하는 태도 관점에서도 이게 공평성이 떨어지는 희한한 그 계산법을 내세워서 더 충격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의 총리와 뭐 여러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고, 또 최근에 에너지나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도 인하했고, 또 석유 관련 가스 탐사에서도 뭐 미국 업체랑 체결하는 등등의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려 맞은 거잖아요. 그래서 계속 친미적인 노력을 보일 거다. 베트남 공산당인데 친미 노력 참 재밌죠. 이 돈 앞에서는 이제 실리를 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플이나 인텔, 나이키 등 많은 미국 대기업이 중국 대신 베트남을 수출품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데 베트남이 높은 관세를 매겨버리면 미국 기업에도 피해가 있다는 부분 역시 협상 과정에서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. 베트남 공장 어떻게 할 거예요, 그죠? 가장 위험에 처한 기업에서 나이키를 꼽은 기사들도 눈에 보입니다. 뉴욕 증시 최악의 폭락, 뭐 기술주 환율 금가 트리플 쇼크 등등이 나타났다는데 뭐 이거는 금융시장은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베트남은 이미 미국의 환율 조작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어서 이 베트남 중앙은행 역시 이런 가능성을 불식시키려고 외환시장 개입을 조절한다든가 미국에 잘 보이려는 우호적 관계 유지를 애쓴다라는 게 참 인상적으로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주가를 보시면 한 번씩 급등하고 하락하고 급등하고 하락하고 이게 좀 반복되니까 베트남 투자할 때는 사실 지금처럼 급락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. 저점만 보면 22년도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는 쭉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좋게 생각하면 매수의 기회일 수가 있고요.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. 요럴 때 있죠. 이렇게 급등하고 진입하는 거를 꼭 피해야 된다. 주의해야 될 구간은 이 폭락했을 때가 아니고요. 급등했을 때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베트남의 관세에 대한 얘기나 금융시장의 충격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고 나면 이 세상은 다시 이제 평균 회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베트남의 차트를 보시면은요. 폭락했을 때, 반등했을 때 우리 또 한번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. 그때 정말 진입을 조심해야 됩니다. 오히려 지금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지금부터 분할해서 좀 용기 있게 매수하는 전략이 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기존에 이 고점에 물린 분들께는 좀 속상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분할 매수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말씀을 드려봤네요. 감사합니다.